자, 일반각과 호도법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반각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자,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각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좀 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또 이제 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원점에서 원의 X축으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뻗은 거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초선이라는 거는 이제 이 시자라는 거는 처음시.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어떤 그런 선이다라는 뜻이고요. 뭔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각, 얘를 갖다가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해. 동경이라는 거는 움직일 동자고, 이 경자라는 거는 기울일 경자, 이렇게 경사도 할 때 경자가 바로 동경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만약에 이 친구를 갖다가 뭐 50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기억 머릿속에는 각이라는 거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존재했습니까? 0에서부터 360까지만 존재했지 사실. 그치? 그런데 0부터 360까지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뿐이야 사실은. 그치? 근데 실제 각이라는 게 어떤 회전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여러 번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얘가 동경이 돌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또 뭐 할 수도 있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360을 더 초과한, 360을 뭐 n바퀴 돈 어떤 그런 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파도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동경은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은 360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n값은 정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정수 n이. 결론적으로 이 정수 n값이 0일 때가 우리가 알던 각이었지. 근데 이제 만약에 n이 1이다 그러면은 300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플러스 이만큼 오각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의 각, 음의 각을 다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건 우리는 앞으로 이 동경이 표시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알파도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360n 플러스 알파, n은 뭐다 얘들아? 정수다 라는 거 기억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는 뭐 이런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사분면의 각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분면에다가 어떤 동경을 나타낼 거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 4사, 당연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0에서 90, 90에서 180, 180, 270, 270에서 360이잖아, 그쵸? 정확하게 0도, 90도, 180, 270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죠. 축에 있는 각들은,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일사분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 360n 더 n, 360n 플러스 0, 그 다음에 알파는 360n 플러스 9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각에서 360n만 추가하면 그냥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2사분면의 각은 이제 뭐 90에서부터 180이라고 보면 되고요. 3사분면 각은 이제 180에서 270이라고 보면 되고, 4사분면 각은 270에서 36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 사분면의 각인가 라는 거는 뭐 당연히 0에서 360의 사이일 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0부터 360을 넘었다 360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회전수 개념을 빼면 되니까 이거는 뭐 두 번 빼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되겠어? 반대로 360을 두 번 더하면은 어떤 0에서 360 사이의 각이 나오니까 판단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2, 3, 4분면의 각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어? 나타낼 수가 있고,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각에서 360n만, 즉 회전수에 대한 개념만 뭐 한다는 거야?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도법. 호도법이 중요한데요. 호도법 잘 들으세요. 호도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난해한 어떤 그런 개념이고 용어야. 알겠니? 그런데 호도법이라는 거를 왜 사용했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 호도법이라는 게
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거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는 하고 싶은 게 삼각함수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함수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지 얘들아? 정의역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정의역이라는 게 선생님 그럼 기존에 뭐 1도, 2도 도를 가지고 정의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를 가지고 하면 얘들아 봐봐. 이게 만약에 10도짜리 각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이 얼마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부채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이 도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값에 대해서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도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삼각함수의 단위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지.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삼각함수, 왜 그러냐면은 도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구정적으로 그려지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도가 반지름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다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도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을 내가 인위적으로 뭐 한 거니? 360 등분을 한 거고 360 등분을 했을 때 60도면은 60개를 합친 벌어져 있는 크기를 우리가 도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되게 복잡해. 사실 몰라도 문제 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에 가지고 온 게 바로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거야. 호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가지고 도를 뭐 하겠다는 거야? 나타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도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만큼의 벌어지는 이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반지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러면 얘하고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그 길이가 같아지는 만큼의 요렇게 그리고 나면 이 각과 이 각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니까? 비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1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바로 뭐냐면은 삼각함수의 정의역의 x값의 범위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디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는 1도라는 게 아니고 무슨 표시야?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뭐 할 것이다? 같은 크기의 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라디안에 해당하는 이 각을 우리가 이제 0도부터 360도까지 나타내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게 나타내는 호칭 60분법.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호도법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57점 몇 도 몇 도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몇 라디안도 있겠니 얘들아? 2라디안도 있겠죠. 몇 라디안도 있겠습니까? 3라디안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각이라는 거에서 조금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각이 무슨 각이냐면 들어봐. 들어봐. 의미를 그냥 선생님이 딱 요약해서 그냥 핵심만 딱 찍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들어봐. 우리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각이라는 거는 180도를 한번 내가 생각해보면 물론 360도도 의미가 있는 각이긴 하죠. 근데 180도도 되게 평각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2라디안, 3라디안을 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60도에서 얼마가 빠집니까? 3도씩이 빠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80도는 3라디안보다 크겠어, 작겠어? 그죠. 크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180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180도에 대한 라디안이 몇 라디안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3.141592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의 3.1415구가 원주율이죠. 네. 원주율은 무엇을 뭘로 나누는 겁니까? 원주를 갖다가 지름으로 나누는 거야. 그게 3.14야. 그러니까 원 둘레와 지름의 관계는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b가 항상 뭐 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알겠니? 그래서 원줄을 갖다가 지름으로 나누는 거나 반지름을 갖다가 반원을 갖다가 반지름으로 나누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 거야? 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야. 결론. 지금까지 설명했던 얘기는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파이라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180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라고? 3.14 라디안인데 그 3.14 라디안의 의미가 뭐라고? 반지름보다 뭐하다는 거야? 3.14 배만큼 크다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y축은 1,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x축에는 1, 2, 3, 4가 그려지는데 그 1, 2, 3, 4가 우리가 알고 있던 실수체계의 1, 2, 3, 4를 말하는 게 아니라 라디안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돼. 라디안.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들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60분법의 각을 즉 30도, 60도, 뭐 45도, 뭐 150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야.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막 파이 나오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파이를 써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다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나중에 이제 뭐 미적분 하는 친구들만 배우겠지만 삼각함수의 극한을 통해 가지고 미분,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게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그럼 90도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90도는 몇 파이야? 90도는 당연히 180도의 반절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60도는 60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45도는 4분의 파이입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얘들아 첫 번째 장착돼야 될 게 뭐냐면은 18 만들기야. 뭐 만들기라고? 18 만들기. 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60도는 당연히 뭐가 곱해져야 18이 되는 거야? 3이 곱해져요. 3이지 3. 네. 6, 6은 3이니까. 그러면 그냥 3분의 파이 하면 되는 거야. 30도짜리는 6이 곱해져야 되니까는 그게 분모로 오면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150도는 그러면 좀 생각하기가 애매한데 150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30을 빼면 32 몇 개? 6분의 5개 아니까 32 몇 개? 5개. 32 몇 개? 5. 5개. 30은 몇 파이라고? 6분의 파이라고. 근데 그게 5개니까 6분의 5파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135도 선생님 어떻게 하죠? 135도는 45도가 3개라고. 그러니까는 45도는 무조건 4로 붙여버리면 되는 거야. 4, 4 이렇게. 그러니까는 4분의 파이가 3개니까 4분의 몇 파이? 3파이 이러면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네. 210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30도가 몇 개? 7개. 7개. 6분의 7파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럼 1도는? 1도는 180분의 파이. 그렇지. 1도는 얘가 이제 1이니까 180 만들기. 180 만들기. 10도는? 18분의 파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선생님 120도는 어떻게 합니까? 120도는 30도가 4개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약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값으로 60도가 몇 개? 2개. 60이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180에서 60을 뺀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18 만들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관계만 조금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스토리가 그 스토리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호도법과 육식법과 관계해가지고 다른 거는 뭐 다 냅두고 그냥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도수를 물어보면 35도는 그러면 뭐야? 35도와 뭘 곱해서 180을 만들 거냐?
그럼 35 역수하면 되는 거지. 180 역수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각들에 대해서 표현되는 어떤 방법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거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들아, 봐, 15도. 15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5도는 30도에, 주목해 빨리. 15도는 30도에 절반이죠? 30도가 뭐였습니까? 3, 6, 18이니까 6분의 파인데 절반이니까 12분의 파 이렇게. 쌤이 하는 대로 해. 특히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약간 원칙대로 수업을 잘 안 해. 최대한 편하게 니네 가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다른 영상 참고해서 보는 거 좋은데 쌤이 하는 대로 해. 그래야 암산이 좀 빨리빨리 되고 눈에 그게 잘 보여. 이게 호도법이죠. 이게 호도법이야. 그냥 파이로 나타내는 거, 각을. 60분법은 60분법은 0에서 360 나타내는 거. 도. 자, 120은 그럼 뭐라고 해요? 60이 두 개니까, 60이 두 개니까 3분의 파인데 그게 두 개니까 3분의 2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복잡합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 30도가 7개니까 마이너스 210도 하면 되기는 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5분의 3파이는 만약에 파이가 나온 거를 갖다가 60% 나타내는데 이거 더 쉬워요. 그냥 파이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180 집어넣으면 됩니다. 파이가 180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 파이 자리에다가 180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못 구한 건 아니죠. 구했죠. 자, 어떻게 구했냐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했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거든, 얘들아. 부채꼴이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원의 부분이야. 일부분.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은 호의 길이든 부채꼴은 호의 길이든 넓이든 어떤 거에 비례하지?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채꼴의 호 또는 넓이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원을 먼저 구하는 거야. 원을. 그리고 곱하기 360분의 뭐 하면 되겠어? 중심각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입니다. 당연히 호의 길이는 원주를 구해야 되겠지. 원주는 지름파이죠. 그러니까 지름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런데 이런 어떤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가 호도법을 그 도에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을 도입하면 얼마나 더 간단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여기 봐봐. 이 각을 얘들아, 이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타에 대응되는 호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니? L이 되겠지. 맞죠? 그럼 공식을 세타 대 L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원 전체는 몇 도입니까? 원 전체는 360도. 그걸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몇 파이? 2파이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360 전체에 해당하는 원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2파이 R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친구들이 다 뭘로 표현된 거야?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야.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2파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여기는 얼 남고 여기는 1만 남네. 나는 지금 세타를 알고 싶은 거야. 아니 나 지금 L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L이라는 친구는 얼 곱하기 세타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얘가 뭘로 표현된다면 호도법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알겠어? 여기는 L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 얼 곱하기 세타. 얘네 둘이 곱해준 게 바로 이 값이 바로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 꼭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다.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넓이를 구할 건데 호의 길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L은 뭐라고 얘들아?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 세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호도법. 호도법은 뭐야? 파이를 가지고 표현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넓이는 뭐냐면은 넓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2분의 1 얼 곱하기 L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비례관계 적용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한번 봐봐. 우리가 이 부채꼴 얘들아 그냥 어떤 느낌으로 보냐? 삼각형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약간 높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아듣겠나? 네. 오케이. 그래서 그냥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L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여기 봐봐. 자, L이라는 게 우리가 방금 뭐라고 배웠어? R세타라고 배웠지? 그래서 L 자리에 R세타를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알지.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좀 올 수가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라고 두 가지라고 보면 돼. 부채꼴 호 넓이를 이렇게 우리는 뭐 하겠다? 구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죠. 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 잘 들어봐. 문제에서의 뭐 정확한 증명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20cm짜리 철사가 있어. 이 철사를 가지고 내가 가로 세로가 자연수인 직사각형을 만들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지? 뭐 9,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둘레가 20이면 어쨌든 가로 세로는 10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9, 1이면 넓이가 얼마죠? 9예요. 그 다음에 8, 2로 만들면 16이고 3, 7이면 즉 가로 세로의 길이가 점점 뭐 할수록 차이가 적을수록 그치? 넓이는 뭐가 되죠? 커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산술기하죠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산술기하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역수 형태가 나오면 당연히 산술기하고 어떤 길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뭐가 생각나면 돼? 정사각형이 생각이 나시면 됩니다. 알겠어?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라는 게 A하고 B 값이 같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거 다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둘레 길이가 A야. 일정한 부채꼴인데 그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되냐 그 얘기거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지름 두 개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최대가 됩니다. 다시 뭐라고 얘들아? 반지름 두 개잖아. 그치? 걔 양쪽으로. 네. 반지름 두 개의 합과 호의 길이가 뭐 할 때? 같아질 때. 그러면 그림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R이고요. 이게 R이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2R. 이런 식으로. 얼, 2R. 알겠어? 그러고 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각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각은 호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나누는 거니까 2라디안이겠구나 라는 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요. 1라디안이 57도 뭐시기 있으니까 대략 2라디안이면 120도가 조금 안 됐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전체 둘레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잘 봐봐. 둘레 길이 A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얼마가 될 때냐? 당연히 얼 2R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4로 나눈 4분의 1 A가 됐을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얼마가 되냐라고 보면 넓이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1하고 이거 약분되고 R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제곱이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들어. 둘레 길이가 얘들아 20cm다 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삼각형의 부채꼴 넓이를 뭐 하고 싶어? 최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럴 때 반지름은 뭐가 되냐? 여기다가 뭐 곱한 거? 4분의 1 곱한 거란 얘기니까 5가 될 것이고요. 그때 부채꼴의 넓이는 뭐가 되냐? 이 반지름의 제곱인 25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때 세타는 그러면 얼마냐? 2라디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요.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쭉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주심각은 저거 R분의 S라고요? 중심각은 뭐? 세타. 아닌가? R이 L세타잖아. 아니, 이게 뭐냐? L이 R세타잖아. 그럼 세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L, R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부채꼴 둘레가 얼마나 그랬니? 16. 그럼 우리는 반지름은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한 4라고 하시면 되고 넓이 최대는 얼마냐면 제곱인 16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때 각은 얼마냐?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그냥. 됐죠? 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고요. 사실 이쪽은 뭐 좀 간단한데 동경의 위치를 뭐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 각이냐, 얘는 뭐 360 빼고 뭐 720 빼고, 얘는 뭐 720까지 커브 안 되니까 1080까지 빼고, 그쵸? 얘는 뭐 1080까지, 얘도 1080을 뭐 하면 되겠어? 1080을 더해주면 되고 1080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0에서 360으로 나타날 거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뭐 충분히 알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8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각을 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980도라는 거는 360 곱하기 n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어? 1080을 더해줘야 되겠지. 100. 맞죠? 네. 그러면은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그럼 4번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번 같은 경우 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360을 더해준다는 뜻은 뭘 더해준다는 얘기냐면 2파이를 더해준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네. 그쵸? 쌤이 하는 대로 해. 그래야 그냥 암산 바로바로 돼. 자, 360을 더해준다는 거는 2파이를 더해준다는 얘기고 2파이를 여기다가 더해준다는 얘기는 6분의 12파이를 더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분모가 3이면 3분의 6파이를 더해주는 거고 분모가 5면 5분의 10파이, 분모가 만약에 6이면 6분의 12.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더해주면 되는 거니 얘들아? 마칠에다가 12를 더하면 되니까 6분의 5파이가 동경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6분의 5파이에다가 나머지 2n파이, 2n파이라는 거는 뭐냐면 360n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360짜리에 누가 들어간 것뿐이야? 2파이가 들어간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도법과 일반각에 대해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자, 일단 보세요. 2번하고 3번은 둘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이거 그냥 듣기만 하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예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일단 뭐 할 거냐, 세타라는 친구를 갖다가 표현해 볼 거야. 어떻게? 360 n 플러스 2사분면이니까 90보다는 커야 되고요. 360 n 플러스 18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데 뭐라 그랬어? 2분의 세타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여기를 다 뭘로 나눠주면 되겠니? 2로 요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얘는 180n 플러스 45가 될 것이고요. 2분의 세타라는 친구는 180n 플러스 90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n값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 45하고 뭐가 되겠어? 90이니까 뭐가 되겠니? 1사분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n에다가 1 한번 넣어보면 n에다가 1 넣으면 얘들아 1 넣으면 당연히 개수만큼이 뭐 하는 거니? 커지는 거잖아. 얘들아 원에서 뭐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하나가 45에서 90도 사이였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180을 더한다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반대쪽에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n에다가 1 더하면 여기 있던 친구가 1로 오는 겁니다. 다시 또 1 더하면 여기 있던 친구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겠지. 여기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1사분면하고 몇 사분면? 3사분면에만 2분의 세타라는 각이 뭐 할 수 있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로 3분의 세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각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당연히 3 할 것이고요. 3 할 것이고 여기 3 할 거야. 그러면은 120n 플러스 30이고요. 3분의 세타 하고요. 여기도 120n 플러스 6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어쨌든 동경 하나가 그려질 거야. 맞지? 그 다음에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냐? 당연히 얼마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 얘들아? 120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120을 더해주면 얘는 150, 120 하니까 180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는 30하고 60이니까 1사분면 너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또 뭘 더한다는 얘기니? 120을 더한다는 얘기니까 270,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4사분면 이렇게 되겠지.
더 이상 n 값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n을 한 번 더 할 때마다 120씩 움직이는 거지. 네. 그럼 당연히 3번 움직이면은 처음 그 자리로 가겠지. 회전 개념이니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2분의 세타일 때는 동경이 나타날 수 있는 횟수가 몇 회밖에 없겠어? 2회밖에 없어. 처음에 어딘가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180도를 더하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안 나타나죠. 3분의 세타라고 하면 첫 번째 동경이 어딘가 나타나. 거기다가 120을 더하고 120을 더하고 한 번 더 더하면 원래 자리 가니까 당연히 몇 개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 3개가 나타날 수가 있겠지. 만약에 4분의 세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360을 4로 나누면 뭘로 되는 거야?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90도씩 정확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몇 개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 4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2분의 세타는 2개만 나타나는데 2개의 동경이 서로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한 값이 만약에 1사분면의 각이라면 동경이 그 다음은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그냥 3사분면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구한 각이 2사분면이라면 그 다음은 4사분면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4분의 세타. 4분의 세타 같은 경우는 90도씩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2에서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3일 것이고 그 다음은 4일 것이고 그 다음은 1이 된다는 거 알겠지? 즉 4분의 세타일 때는 4개가 나타내는데 결론적으로 4개의 4분면에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다 나타나니까. 결론은 문제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나온다면 3분의 세타밖에 못 나와. 아시겠어? 네. 그래서 3분의 세타는 처음에 1이었으면 상황 따라서 뭐 2, 4가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1이었는데 1, 2, 3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만약에 2라면 그냥 2, 3, 4밖에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내가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선생님 문제 하나 풀면서 또 마무리 지어줄게요. 여기 보세요.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들아? 4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4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모두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문제 뭐 다 알고 나면은 당연히 4분의 세타는 내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죠. 왜? 4개의 사분면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하고 여기에 공통으로 존재하려면은 여기만 내가 구해주시면은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사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냐? 360 n 플러스 270에서 세타가 n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게 뭐 이렇게 3분의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120 n 플러스 90 120n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12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처음에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뭐 120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얘는 21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뒤에 거 할 필요 없어요. 얘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210부터니까 당연히 몇 사분면이겠어? 3사분면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다가 또 120을 더하면 330이니까 몇 사분면이 되겠어? 4사분면이다라고 보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2, 3, 4분면에 얘는 나타나고 얘는 1, 2, 3, 4에 나타날 거니까 답은 2, 3, 4인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둘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학교 시험에 나오는데 2번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3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문제는 얘들아 뭐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경을 내가 2개를 줄 거야 너한테. 그러니까 여기 상으로 보면은 7세타가 있고요. 세타가 있어. 근데 세타라는 거는 0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대. 그러니까 0에서 360 사이에 어떤 세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몇 배를 한 거야? 7배를 해버린 거야. 알겠니? 7배를 하면 당연히 각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데 각이라는 게 어차피 0에서 360 사이에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7배를 하면 뭐 몇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처음에 있던 그 자리 정확하게 일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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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X축 대칭일 수도 있고요. Y축 대칭 관계일 수도 있고, 여기서 쌤이 한 개만 더 추가를 시킨다면은 Y 콜 X 대칭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한다면은 Y 콜 마이너스 X 대칭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아니 동경을 해보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이법들은 되게 간단해. 뭐 할 거냐면은 더하기나 빼기를 통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편한 각으로 만들 거야. 자, 두 동경이 얘들아 일치한다고 하면, 뭐 한다고 하면? 일치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얼마큼 얘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얼마큼 나왔는지는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요. 상용로그가 있어서 알겠어? 네. 상용로그가 있었을 때 뭐 로그 A하고 로그 B가 소수가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 더해서 뺐어. 당연히 뺐지. 네. 빼야 뭐가 되는 거니까? 정수 부분은 어쨌든 뭔가 얼마나 나타날 수가 있고, 소수 부분은 뭐가 되니까? 없어지니까. 아니,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냥. 그치? 네. 두 동경이 뭔가 이렇게 똑같대. 그러면은, 큰 7세타에서 작은 거, 세타를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뭐가 되겠어? 없어지겠지. 네. N바퀴만 남겠지, N바퀴만. 큰 친구는 N바퀴를 돌고 나서 튀어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처음에 세타는 0에서 360도 했으니까 그냥 튀어나왔겠지.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7세타에서 세타를 뭐하면? 빼면 N바퀴 돌고 튀어나온 애에서 그냥 튀어나온 애 각을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튀어나온 각을 여러분이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N바퀴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정수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뺐을 때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N바퀴, 즉 360N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쌤이 더 자세한 계산을 좀 더 해줄 테니까. 일단 의미를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얘들아 일직선에 있어. 일직선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N바퀴 돌고 추가로 얼마가 남냐? 180이 남는 거야. 뭐가 남는다고? 180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각에서 이만큼의 각을 뺐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남는 거 아니야, 이만큼. 이게 얼마야? 180이지.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어? 원점 대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물이 360n 플러스 180의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말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치하거나 반대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빼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답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 대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중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역할을 한다고? 중점. 왜 그러냐면 두 개 벌어진 거에 정확히 가운데가 X축이든지 뭐가 되는 거야? Y축이 되겠지. 우리가 중점을 알아. 그러면 두 개 값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더합니까? 뺍니까? 더하죠.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의 2배가 될 거니까. 맞아요? 네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맞잖아. 아니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이 5래.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냐고. 10이지. A 따로고 B 따로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게 A 더하기 B라는 게 당연히 중점인 5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된다 해서 10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그거는 두 개를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X축 대칭일 땐 얘들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360N은 무조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근데 X축이라는 게 몇 도야? 0도지. 0도. 몇 도? 0도. 우리가 이쪽은 안 보는 거니까 이쪽만 보는 거야. 네. 얘네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물론 18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0의 2배는 0 되는 거고 180의 2배는 뭐가 되는 거야? 360이 되니까 더하고 나면은 결과물이 뭐밖에 안 남아? 360n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Y축 대칭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 Y축이 90도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고 나면은 360n 플러스
180이 돼야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90. 그렇죠. 360n 플러스 90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y 이퀄 마이너스 x다. 그럼 마이너스 x가 135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60n 플러스 270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한 번만 들으면 이거 그냥 간단히 이해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네. 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일치한다. 일치한다라는 거는 소수가 똑같다는 개념이라고. 당연히 빼야. 그치? 빼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6세타가 될 것이고요. 이 6세타가 뭐가 되냐? 360n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6으로 약분 요렇게 가버리시면 얘는 뭐가 돼? 6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세타라는 게 0에서 360이니까 이 n에다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0부터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0이면 0입니다. 근데 0은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 1 집어넣으면 60도 가능하고요. 120 가능하고요. 3 집어넣으면 180, 240, 300, 360은 안 되겠지. 즉 세타가 만약에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7세타를 했을 때도 이 위치와 똑같은 위치로 간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 세타가 60도예요. 60도 위치에 이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그럼 7세타 하면 얼마가 되겠어? 420도죠. 네. 420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느 자리 가 있겠어? 그치, 60자리 가 있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두 개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방향이 뭐가 된다고?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뺀다고. 빼면 마찬가지 6세타가 360 n 플러스 180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세타라는 거는 뭐가 되냐? 60 n 플러스 30이 되고 여기다가 마찬가지 0부터 집어넣어서 이 범위 안의 값을 내가 뭐 하면 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어? 네. 이런 얘기 다 매스에 있어. 그러니까는 그 솔직히 15분, 20분 투자해서 뭐 한 3, 4개 보더라도 1시간이면 다 보거든. 우리 진도 나가는 거. 그냥 짧게 개념화 돼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면 훨씬 이해가 편해 진짜로.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잠깐 한번 보고 오는 거 많이 다르지. 그리고 거기 예쁜 여자 선생님 수업해 주시잖아. 그럼 한 번씩 보고 와. 한 번도 안 봤어? 들어서 봐봐. 몰라서. 거기 엄청 예쁜 여자 선생님이 수업해 주고 계셔. 자, 보게요. 얘들아, 3세타가 있고 5세타가 있어. 축에 대한 대칭이래. 축에 대한 대칭은, 쌤이 뭐라고 말했어? 축은 중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더하면 되겠구나.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니? 8세타는 360n 하시고요. 플러스, x축은 0도잖아. 그치? 0도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8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45n이다. 그러면 n에다가 0부터 넣어서,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0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파이까지잖아. 이렇게 단위가 만약에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오면 여러분 이것도 뭘로 봐야 돼? 호도로 봐야 돼. 그러면 45도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n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네. 그러면은 그 세타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0은 안 되고요. 그러면 4분의 1파이, 2파이, 3파이까지 가능하겠죠? 왜? 4파이는 안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거 바로 가겠습니다.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 얘는 두 개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4세타라는 게 360n이라는 거는 2n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y축이 90이니까 뭐가 된다고? 180. 그쵸? 180은 파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타라는 친구는 넘어가니까는 2분의 파이 n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얘는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0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하려면 통분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n이 올라갈 때마다 4분의 얼마까지 더해지는 거야? 2씩 더해지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 3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고요. 4분의 4파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채꼴의 호와 넓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중심각이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했으니까 중심각 이거는 30도가 5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6분의 5파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일단은 뭐 이렇게 그려주셔도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6이란 얘기고 얘가 6분의 5파이니까 호 L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개 곱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은 뭐 5파이다 이렇게 뭐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 S라는 거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6 곱하기 이거에 해당하는 거 5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15파이. 굉장히 편해지죠 계산이. 맞습니까? 자, 일로 와볼게요. 359번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에 발전 문제에 들어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40cm인 어느 자동차의 와이퍼가 3분의 2파이 호도로 잘 되어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넓이 구하라. 그러면 40이고 얘는 30이 되겠다. 그러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뭐 10이 되겠죠. 반지름이. 그치? 이거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얘들아 두 가지가 있다고. 2분의 1 L이 일단은 있는데 이게 있는데 내가 호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 L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그냥 R세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냥 R 곱하기 R세타 이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그냥 굳이 막 외울 거 없이 2분의 1 R 외를 하나 외워놓고 L이 없네? 그러면 L 대신에 R세타 쓰니까 거기도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자 큰 거를 갖다가 S1이라고 하고요. 작은 거를 갖다가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큰 거는 반지름이 40이니까 40 곱하기 세타 3분의 뭐가 되는 거니? 2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작은 친구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1, 3분의 2파이는 똑같으니까 묶어내면은 1600에서 100을 뺀 거니까 1500.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답. 이렇게 끝나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수지는 동생의 생일 파티에 쓰기 위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cm이고 모선이 24인 원뿔 모양의 종이로 막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뭐 이런 문제 당연히 여러분 뭐 전개도로 그리시면 되겠죠. 전개도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 얘는 원래 없죠. 꽃갈모자니까,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어쨌든 이 길이 알아야 되니까 반지름이 8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니? 16파이가, 얘가 16파이가 되겠지? 지름파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16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니? 그러면 이 친구를 갖다가 세타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죠? 세타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16파이라는 게, 이 24 곱하기 세타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럼 8로 약분하면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타가 뭐라고요? 3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요. 넓이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R 24 곱하기 16파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쵸? 삼각비를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자, 얘가 빗변이라고 하고 얘를 밑변이라고 하고 얘를 높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얘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원이라고 이렇게 볼까? 이렇게 원. 자, 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얘를 갖다가 원의 선생님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빗변은 내가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은 반지름으로 볼 수 있겠죠. 뭘로 볼 수 있다고 얘들아? 반지름으로 볼 수 있겠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변하고 높이는 내가 뭘로 볼 수 있냐? 밑변은 x 값으로 볼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높이는 뭘로 볼 수 있어? y 값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이라는 친구는 바로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다고 생각해 보면은
빗변분의 뭐가 돼? 높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얼분의 y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코사인 여기 세타라고 해볼까?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얼분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자연스럽게.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차이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어떤 각이라는 거를 갖다가 0에서부터 90도 안에 있는 그쵸? 즉 일사분면에 있는 각만 가지고 우리 얘기를 했던 거였어. 근데 이제 우리는 2사, 3사, 4사를 모두 돌아다니면서 동경을 그렇게 움직일 거니까 거기에 맞는 값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건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사냐, 2사냐, 3사냐, 4사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바뀝니까? x, y의 부호가 바뀌겠지. 다시 x, y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겠지. 그러면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 일단 기준 잡아주면 사인, 코사인의 밑에 있는 이 얼이라는 거는 뭐죠? 반지름이죠. 그러면은 이 반지름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맞죠?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반지름 길이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x하고 y는 좌표야, 좌표. 뭐라고? 좌표. 그러니까 동경이 어디 딱 지나가고 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에 딱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과 동경이 만나는 그 점에 x좌표, y좌표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동경이 1사에 있냐, 2사에 있냐, 3사에 있냐, 4사에 있냐 따라 가지고 x, y의 부호는 뭐 풀풀이냐, 그 다음에 마풀이냐, 마마냐, 풀마냐 라고 바뀌겠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당연히 뭐 하겠어? 어떤 때는 플러스였다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이거 기억합니다. 사인은 R분의 X냐 Y냐 이게 중요한 거야. 준아. 네. 밑에 뭐 있냐 도대체. 없어요. 근데 왜 밑에 자꾸 봐? 지금 저 죄송한데 세수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안 돼요. 손 아까 넘어져가지고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냥 빨리 씻고 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인이 R분의 Y냐 코X가 R분의 X냐 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건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뭐 공부는 되긴 하겠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10년, 15년 넘은 것 같은데 그 남자 그룹 중에 샤인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남자들은 관심 없어서 모르나? 몰라요? 샤인이라는 그룹? 모르면 어쩔 수 없네. 한 10년 전에 먹혔었는데. 그래서 아직 샤인이라는 그룹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가면 돼? S는 끝에 뭘로 끝나? 샤인이 하면 Y로 끝나겠지? 사인은 Y다 라고 하면 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저기 삼성동 가면 뭐 있죠? 코엑스 혹시 알아요? C로 시작하는 거 뭘로 끝나? X로 끝나죠. 코사인은 뭐다? X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X분의 Y잖아 그치? X분의 Y는 딱 느낌이 뭐로 기억하면 되겠어?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기울기.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알아듣겠어? 그래서 일단은 딱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사인은 누구 값이다? Y 값이다. 코사인은 누구 값이다? X 값이다. 탄젠트는 뭐다?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일단은 삼각함수의 이제 뭐 정의라는 것만 이제 공부를 한 거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 동경의 OP를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세타 라디안입니다 라고 할 때 동경 OP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교점을 P, X, Y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나타낼 수가 있고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그냥 굳이 이렇게 여러분 중학교의 기억을 조금 더 살려서 그냥 설명을 한 것 뿐이야. 알겠지? 저 오늘 사각함수 이거 정의까지만 끝나요? 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 문제 푸는 이제 방법 알려줄게.
자, 1.5와 마이너스 4,3이야.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마사코마 3이 뭐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럼 동경이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나갔을 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가 있냐라는 얘기고요. 이런 건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사인 값은 뭐였어? R분의 Y, 코사인 값은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X분의 Y였지? 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한 그 교점의 P의 좌표와 반지름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반지름이 필요해. 그럼 반지름은 뭐가 되냐라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얘가 우리가 R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맞죠? 네. 그러고 나면은 피타 아저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되는 겁니까? R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 그러면 R이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양수니까 무조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R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맞습니까?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 R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죠.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거 배웠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수는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말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3, 4, 5가 있었고요. 5, 12, 13, 뭐 8, 15, 17, 뭐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억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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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 45도짜리 1대 루트 3대 2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 이 정도 여러분이 뭐 다 기억하셨을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사용을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이 어리라는 거는 빗변 개념이야. 빗변 개념이니까 당연히 제일 뭐 해야 돼? 길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3이 있고 4가 있으니까 아 너는 5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끝나겠네요. 그럼 사인은 뭐라고? R분의 Y니까 5분의 3. 코사인 값은 5분의 X니까 마이너스 4. 탄젠트 값은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자, 선생님 탄젠트는 특별히 기울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4,3이 이제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기울기가 당연히 음수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쌤이 하는 대로 하세요. 여기 볼게요. 자, 보기 2번 가겠습니다. 세타가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라는 거는 3이니까 60도가 2개, 120도에 우리는 이제 60분법이 조금 더 그거잖아요. 명확하게 위치상 같은 거 다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120도야. 그러면 자 이렇게 120도면은 뭐 대략 이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각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60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쵸? 얘가 60도가 되면은 1대 루트 3대 2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 다시 1대 루트 3대 뭐라고 얘들아?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 결국에는 반지름일 건데 반지름 뭐라 그랬습니까? 1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반지름이 1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뭐 그냥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뭐 이렇게 2로. 그럼 반지름이 1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 점에 나는 항상 뭐가 필요해? 반지름과 좌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지름은 당연히 1 되는 거고 한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 여긴데 이거는 x는 음수잖아. 음수.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하시면 되고 y는 양수계수 이사분면이니까 2분의 뭐가 된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자, 싹포탄값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인은 바로 뭐가 되냐? 얼분해야. 근데 얼이 1이야. 그러면은 분모로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바로 y값에 해당하는 이게 사인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x니까는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탄젠트 값은 바로 뭐냐면은 x분의 y야. 그러면은 2분의 2분의는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분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니야. 맞죠? 쉽게 갑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이니까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어? 네.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세타 값이 6분의 7파이다 라고 했네. 6분의 7파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0도가 7개니까 210도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0도면은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 정도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시면 길이부터 여러분이 나타내시면은 자,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 경험치가 있으니까 얘가 2분의 1,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나는 목적이 뭐라고 얘들아? 아, 나 이 좌표 체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쵸? 그러면은 3, 4보면 여러분 뭐 알다시피 x, y가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p라는 좌표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이게 x값이죠. 2분의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p좌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r이 뭐라고요? 1이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고 나면 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값은 r분의 y인데 r이 뭐니까? 1이니까 그냥 바로 얘가 사인 값, 얘가 누구 값? 코사인 값 이렇게 되는 거지. 반지름이 1일 때는 탄젠트 값은 뭐가 되는 거냐? 2 없애버리고요. 마마 없애버리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3, 4분면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아 3분의 루트 3이구나 이 정도로 체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니? 30도가 5개 150도. 그럼 150도 자리를 그려놓고 직각삼각형 그린 다음에 기립이 하고 나서 2, 4분면이잖아. 2, 4분면은 당연히 x에 해당하는 거는 음수, y는 양수. 그렇게 해서 p 좌표 잡아주시고 반지름은 1로 잡아주시면 되겠지. 여기서는 반지름이 1이라는 말이 없지만 반지름 1로 잡아주는 게 제일 뭐하잖아? 편하잖아 그냥.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다음 풀어보시고요.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네요.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 삼각함수는 자 쌤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사인은 얘들아 사인은 r분의 y인데 r은 어차피 양수니까 부호에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고요. y 값에 가지고 부호가 결정되는 거고요. 코사인은 x 값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는 기울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1사분면에서는 몇 사분면에서는 1사분면에서는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왜 xy 값이 다 뭐니까 양수니까 xy 값이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 양수가 되는 거고 x분의 y도 양수니까는 얘는 셋 다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뭐가 된다는 얘기니? 다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2사분면은 얘들아 누가 양수야? x 양수 아니야? y만 양수지. 그래 안 그래? y만 양수니까 양수만 굳이 찾으면 누구만 얘들아 되겠어? 사인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xy의 부호가 다르니까 탄젠트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도 음수고 y도 음수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양수가 될 수가 없고 xy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누구만?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사사분면 같은 경우는 x가 양수죠. 그러니까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 그래서 각 사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값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되니까 얘는 올, 사, 탄, 코,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얼싸,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x, y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지? 자, 4분의 5파이입니다. 4분의 5파이의 사코탄 값을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4분의 5파이면 여러분 알다시피 45도가 몇 개야? 5개고요. 그러면 45에다가 얘들아 45에다가 5를 곱하려고 하지 말고 45도의 특징이 뭐니? 정확하게 90도 절반씩 움직이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5개 갔다 그러면 당연히 2사분면 딱 지나서 한 칸만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러니까 180에다가 45도 하니까 225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일단은 얼싸 안 그러니까 3, 4분면이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3, 4분면이니까 XY가 둘 다 뭐야? 양수. 음수잖아. 그치? 기울기가 양수. 둘 다 음수가 당연히 사인, 코사인은 당연히 음수가 될 것이고
부호가 같으니까 탄젠트는 뭐가 되는 거고 양수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더 쉬워. 왜냐면 우리는 이미 xy 부호를 다 알고 있잖아. 편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1, 2, 3, 4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위해서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이 뭐냐면 사인은 y다, 사인이다, 코엑스다, 기울기다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는 결국에는 부호가 이제 같냐 다르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할 거니까 그 여러분은 뭐 사실 기울기는 금방 알 수 있잖아. 1, 3은 올라갈 것이고 2, 3은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봐라. 나중에 쌤이 설명한 걸로 물어보지 마. 이런 거 뭐 물어볼 건데도 없는 거 잘만 들으면. 사인은 뭐라고 얘들아? 불러 사인은 뭐라고? 2, 3, y. 사인은 뭐라고? y. 코사인은 뭐라고? x. xy의 곱이 0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 플러스로 그럼 당연히 몇 사분면이야? 1, 3. 3. 끝. 알아들었어? 왜냐면은 어른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봅시다. 코사인은 누구라고요? x. 탄젠트는 누구라고요? x분의 y. 약분하고 y의 부호가 0보다 뭐하다고? 작다. 뭐가 되겠어? 3, 4. 끝났네요. 됐어요? 네. 쉽게 갑시다. 여기 봐. xy 부호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반대야. xy 부호가 반대는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2하고 4가 되겠죠. 됐어요? 네. 1, 3은 부호 같고 2, 4는 부호 반대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은 y고요.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얘가 y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니까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고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x가 음수인 게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2하고 3, 4분면이다 라고 보면 되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2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여기 가겠습니다. 몇 사분면이라는 얘기입니까? 4사분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4사분면이라는 거는 풀마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은 양수가 되고요. 사인은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뭐 요렇게 빼기 요렇게 뭐 다 알고 있죠? 코사인 양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 요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얘는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되니까 이거의 부호를 바꾸든지 앞에 거 이거를 바꿔주든지 이게 더 편하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마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야.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두 가지 공식 은근슬쩍 다 이미 말했습니다.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뭐라고 얘들아? 사실 이게 이제 x고 이게 뭐니까 y니까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탄젠트라는 거는 기울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전혀 뭐 잃어버릴 이유가 없고요. 코사인분의 사로 뭐 한다? 바꿔서 내가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사제 더하기 코제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사제 더하기 코제라는 거는 뭐냐면 사인은 누굽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얘는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y분에는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지. 이거 제곱해보면 얼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y제곱이 1이다. 당연히 넘어가면은 r제곱. 이걸 쌤이 아까 했어? 안 했어? 다 했던 겁니다. 알겠니? 자, 근데 여기서 쌤이 한 가지만 강조할게. 얘는 뭐 사실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탄젠트 나오면 무조건 코분의 사로 바꾸면 돼. 탄젠트가 코분의 사라는 것도 얘들아 절대 안 까먹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여러분이 휴지에다가 코를 풀었습니다. 그럼 코를 풀고 쌉니까? 아니면은 싸고 나서 코를 풉니까? 싸고 나서 코를 풀어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코를 풀고 싸야 되는. 네? 뭐 있어요? 휴지에다가 코를 풀고 싸는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이렇게 싸고 나서 코를 풀어 거기다가? 제가 이걸 싸고 푸는 이걸 아닌가? 너 코를 싼다. 아니 하고 얘를 싸는 거지. 맞다 유리판. 그래서 탄젠트는 뭡니까? 코 풀고 싸예요. 오. 부모분의 분자니까 코 풀고 싸. 알겠어?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얘들 잘 들어봐. 이거 중요해. 여러분 A 더하기 B가 C라는 식을 우리가 배웠어. 그치?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만 열심히 뭐합니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학 문제는 항상 어디서 나와?
A는 C-B를 이용해야 문제가 풀게끔 나온다고. B라는 친구는 C-A를 이용하게끔 뭐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이게 더 중요해.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하는 습관이 있으면 뭔가 A 더하기 B가 C다 라고 나에게 알려줬잖아. 그럼 A 더하기 B가 C라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거를 막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대체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만났을 때, 아,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1마 코사인 이렇게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겠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더 많긴 하겠지. 그러니까 1마 코제가 내 눈앞에 보이면 나는 그걸 뭘로 바꾸겠다는 거야? 사제로 바꾸겠다. 이것을 평상시에 딱딱 짚고 연습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만나면 여러분이 이걸 응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1마 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하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절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함수의 그 역수 공식이라고 있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무조건 한 애들인가? 그럼 선생님이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면, 우리는 이제 이 수원에서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만 배울 거거든. 근데 이제 사인의 역수인 함수가 있어. 사인의 역수인 함수를 코시컨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 CSC. 그럼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다 할 거야.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역수, 즉 코사인분의 1 x 함수를 갖다가 시컨트 x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의 역수인 함수를 코탄젠트 함수 이렇게 이제 불러. 그래서 미적분 배우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가 3개가 아니라 6개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이 이제 서로 막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이맘때 공부할 거고요. 우리 미적분 우리 영웅쌤이 지금 열심히 수업해주고 계십니다. 내년에 미적분 수업할 때는 우리 영웅쌤하고 하게 될 거예요. 쌤은 이제 늙어서 미적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공식 이런 것도 이제 다 미적분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관심 있는 친구들 한 번 정도는 그냥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넘버 2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건 다 그냥 무시할게요. 왜? 선생님도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가 내가 일단 싫어. 내가 싫기 때문에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사인은 누구라고? y라고. 코사인은 누구라고? x라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라고? x분의 y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볼게요. 의미만 좀 아시면 되는데 얘들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냐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사인은 y고 얘는 x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는 x 더하기 y 값이 2분의 1이야. xy 값이 얼마야? 이거 물어본 거거든. 약간 늑비리 무슨 비리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비리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1. 4제 더하기 코제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고 얘가 이럴 때 이거 얼마냐? 이거 진짜 우리가 고1 때 했던 곱셈 공식이 그냥 기초 문제가 되겠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다 풀어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차피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탄젠트는 뭐라고 얘들아? x분의 y가 되는 거고요. 얘는 y분의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1이겠네요. 그쵸? 그럼 xy의 역수가 이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xy 역수가 이거라고 하면 우리는 x 더하기 y 값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죠?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그냥 항상 여기서만 움직이는 것 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야. 그럼 더하기 값 알려주면 곱하기 값 누가 못 구해? 곱하기 값 알려주면 더하기 값 누가 못 구해? 그냥 곱셈 공식이 간단한 변형 공식 그 이상의 수준 절대 아닙니다. 그 이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풀면 되고요. 자, 삼각함수의 이제 값입니다. 자, 조금만
자,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이것 값 구하라 라고 했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항상? 반지름과 좌표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30도, 60도짜리나 아니면 45도짜리가 나오면 굳이 반지름 필요 없어요. 뭘로 하면 되니까? 1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일 것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좌표라는 결국에는 뭐냐면, 사사분면이잖아. 사사분면이면은 y가 뭐가 되는 거니?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p라는 값은 뭐가 되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끝난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사인 값은 뭐야? y 값이니까 이게 사인 값이고, 코사인 값은 x 값이니까 이게 코사인 값이고, 탄젠트 값은 2 무시하고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탄젠트 값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와 선분 OP를 동경으로 하는 가격 크기 세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3, 4분면일 것이고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쵸? 네. 3, 4, 5니까. 그러고 나면은 사인은 5분의 이렇게 반지름이 1이 아니면 얼분의 y값 마이너스 3 코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탄젠트는 4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x축과에 이렇게 기록했다 할 때 사인 세타 플러스 뭐라 그랬어? 코사인 세타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위에 동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 동경이 뭐 할 수도 있겠어요, 얘들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림과 같이 직선 이거가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 위에 동경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의 좌표가 뭐냐라는 건데 여러분 기울기 보시면은 당연히 뭐야? x가 y보다 뭐합니까? 이만큼 크잖아. 그렇지? 다시 x가 y보다 뭐라고 얘들아? 이만큼 크다고. 2배야 2배. 그러니까 이 좌표를 뭐라고 보되냐?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내가 잡아도 되지만 생 같으면 당연히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가 1인 점을 잡겠다 이런 얘기야. 어차피 비율 관계 따지면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반지름은 뭐가 되느냐라고 보면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사인과 코사인은 반지름 분해니까 루트 5 분해 하시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쵸?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답은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아들었니? 네. 자,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이렇게가 있고요. x축 양의 방향과 이거 여기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보면 돼? 그냥 x가 1일 때 y가 이거란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y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얘가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볼 거냐? 마이너스 1, 루트 3이라고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y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리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루트 씌우고 제곱제곱의 합이면 4니까 r이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인에다가 사인 코사인은 얼분해니까 2분의 하시고요. 사인에다가 루트 3을 곱하니까 3이 될 것이고요. 코사인은 그대로 오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이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점을 잡아주는 거는 내가 그냥 기울기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편한 줄 잡아주시면 되고요. 뭐만 조심하면 돼? 몇 사분면에 있느냐를 따라가지고 x, y의 부호만 여러분이 잘 신경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보세요.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고요. 3, 4분면이라는 거는 당연히 x, y가 둘 다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쵸? 탄젠트 값이 이거라는 거는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네. x분의 y 하는 와중에서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없으니까 뿐이지. 3, 4분면이야 3, 4분면. 3, 4분면 x, y가 다 뭐니까?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r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네. 됐죠? 다음.
3, 4분면의 각이다. 3, 4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반드시 좌표가 뭐가 돼야 돼?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그리고 사인이나 코사인 값은 이 마이너스는 반드시 얘 겁니다. 왜? 얘는 누구 개념이니까? 얼 개념이니까. 알겠어? 네. 그러고 12가 있고 13이 있는 거 보니까 피타 아저씨가 알려준 거 보니까 하나는 5가 되겠구나라는 얘기고요. 코사인은 x값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5. 반지름은 얼마가 되니? 13.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삼각비 배울 때 혹시 뭐 보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보각? 보각. 채우는 거야. 이 보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치 이제 더할 보자야. 더해서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 각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보통 직각을 약간 완전각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떤 알파라는 게 만약에 50도다. 그럼 베타라는 거는 이거 채워서 90 만드니까는 4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알파 베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보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 네. 그럼 보각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인 알파는 누구하고 똑같냐?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누구하고 똑같냐? 사인 베타하고 똑같고요. 탄젠트 알파는 누구하고 똑같냐? 탄젠트 베타 역수분해 이거하고 똑같다. 이게 이제 보각관계야. 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사인 30은 누구하고 똑같다고? 코사인 90 만드는 거 60하고 똑같다고. 자, 사인 30 뭐예요?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코사인 60 뭐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30은 누구하고 똑같냐? 사인 합쳐서 90 만드는 거 60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인 만약에 4분의 파이다 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 뭐하고 똑같어? 코사인 90이니까 얼마 만들어야 돼? 2분의 파이 만들어야 되겠지? 얘는 그러면 3분의 파이를 해볼까? 2분의 파이 만들어야 돼. 맞죠?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 3분의 파이하고 네모를 더해서 2분의 파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2파이를 빼니까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지?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알파 각이고요. 얘가 알파 각이고요. 얘가 무슨 각이야? 베타 각이야. 됐니? 그러면 이 알파라는 각과 알파 각과 세타 각은 무슨 관계니 얘들아? 보각 관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되니? 네. 보각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이 보각 관계라는 게 뭐냐면 사인 알파 값은 누구하고 똑같다고?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다 이거라고 이거. 코사인 알파 값은 사인 세타하고 싹싹콘 서로 반대자가 된다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 얘기야. 탄젠트 알파 값은 탄젠트 세타분의 역수.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하고 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사인 알파의 제곱이지. 근데 사인 알파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 사인 알파를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1. 사제 코제잖아. 그치? 네. 사제 코제일 때는 각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사인 30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30의 제곱일 때가 1 되는 거야. 각이 다를 때 무조건 1 되는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쵸. 사제 코제 이래서 사인 코사인 이럴 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각이라는 뜻이야. 네. 같은 각일 때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로 얘들아? 1.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만이 여기가 1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탄젠트는 지금 세타가 지금 이거니까 일사분면이잖아.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양수면 루트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알겠지? 네. 자, 근데 일단은 이거 잠깐 떠나서 선분 뭐의 길이 뭐라고 얘들아? 5A. 선분 5a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 길이. 그치? 네.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라는 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5a분의 뭐가 되는 거야? P. pb.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바로 뭘 말하는 거냐? 5a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니까? 1이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사인 세타 분의 뭐라는 거야? 아니죠? 미안해. x잖아, 그치? 네. 아, 잠깐만요. 5a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 구하는 거지, 이 길이. 그치? 네. 나는 그럼 이 P점에 뭐 구하면 되는 거야? 사인. X좌표 구하면 되겠지. 네. P점에 뭐 구한다고? X죠. X좌표. 맞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루트 15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좌표를 뭐라고 좀 볼 수 있냐면 둘 다 일사분면 각이니까 x가 뭐라면 x가 1이라면 얘가 루트 뭐가 되겠어? 15가 되겠지 이렇게. 맞죠? 네. 1분의 루트 15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p좌표가 이제 이렇지는 않고요. 왜? 반지름이 뭐가 돼야 돼? 1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이 1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라고 했더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1 아니.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1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16 그러니까 봐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원래 얼마가 돼야 돼? 16. 1 돼야 된다고, 1. 근데 지금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6. 16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가 16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4분의 1 돼야 되고 얘가 4분의 뭐가 돼야 돼? 루트 15가 돼야 돼. 네. 그래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16분의 1 더하기 제곱하면 16분의 뭐가 돼? 15. 15가 돼서 이게 R제곱에 해당하는 1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그래서 P의 좌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R이 얼마가 된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OA는 X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좀 보시면요.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이제 그냥 말하면 XY를 바꿔서 그냥 계산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알겠어요? 바꿔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뭐 X, Y 더하기 X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곱이면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Y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X제곱 여기도 X제곱, X제곱 두 개 있습니다. 2XY가 있고요. 마이너스 2XY가 있죠. 그럼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Y제곱, Y제곱이니까 2Y제곱이 있네. 그러면은 뭐 2배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얘가 어차피 뭐니까 1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볼게요. 여기를 보면요. 이거 얘들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인수분해 하면 되겠지. 네. 합쳐. 인수분해 하면 뭐 사실 얘를 y 얘를 x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얘는 y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 y 제곱 플러스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1마 얘는 2x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얘 1이잖아. 그치? 네. 그 의미 없네요. 이거 뭐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가 넘어가면 x 제곱이라는 게 1마 뭐가 되겠어? y 제곱이 되겠지? 네. 이거 당연히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요. 하죠. 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 1 돼야 되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요. 1마 y 뭐가 되는 거니? 제곱 1풀 x 제곱분의 y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아주 들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아 네가 x 제곱이구나 라는 것만 보이면 간단히 끝나는 거야. 쌤이 아까 얘기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는 건 얘보다 더 중요한 거는 x제곱은 1마 y제곱이고요. y제곱은 1마 x제곱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이거는 모를 이유가 없거든?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이런 문제도 못 푸는 경우도 태반이야. 알겠지?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되면, 뭐, 얘가 x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없어지니까 뭐가 되겠어? y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1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딱 이거 당연히 합차다. 이거 당연히 합차다라는 느낌 많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곱하면 1마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로 이렇게 올 것이고요. 1마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로 이렇게 오겠지. 네. 그쵸? 그럼 이 친구는 통분하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네. 됐니? 네. 그러면 얘네 바꿀 때 마이너스 하나 생기죠? 얘네 바뀔 때 마이너스 하나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럼 어차피 둘 다 많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네. 그럼 이렇게 되고 이거 또 나왔어. 니네 항상 이 문제에서 못 풀 때는 그것 때문에 못 풀고 딴 거 못 풀진 않아. 1마 사제는 뭐라고 얘들아? 코사인 제곱 x라고. 1마 코제는 뭐라고? 사인 제곱 아니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네. 그러니까 코제 사제 없어지니까 답이 뭐가 된다?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발전 문제 봅시다. 쌤 이거는 뭐죠? 라는 건데요. 이거는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통해서 합차. 그냥 좀 우리가 뭐 공부를 좀 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라 그랬어? 1.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런 게 잘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은 제곱 빼기니까 뭘로 바뀌겠습니까?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치 완전 근데 쌓고 누가 큰지 알아볼라. 그럼 모르지. 네. 그냥 사인 제곱 아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사실 제곱이니까 누가 크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은 여기는 사제 코제니까 당연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빼기 하나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얘하고 얘만 남네 결론적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남는 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남는 거야.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1마 탄제이니까 사실 1 마이너스 뭘로 가도 되겠어요 얘들아? 코사인 그 이것도 그냥 그렇게 가자. 얘는 y 마이너스 뭐분의 x분의 y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네. 자 여기 보면 1 마이너스 x분의 y 분의 1 플러스 x분의 y고 자 통분하면은 x분의 이거 뭐가 돼? x 마이너스 y분의 x분의 뭐가 돼? x 더하기 y가 없어지겠지. 네. 그러면 더하기 이거네요. x 마이너스 y분의 x 더하기 뭐가 된다고? y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거 바뀌려면 이거 바뀌어야 되겠지? 네. 이거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거 바꾸면 그러면은 y 마이너스 x 분의 y 더하기 x 이거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다. 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연습 조금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x, y를 다 바꿔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이거 뭐
x 더하기 y가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이다. 다음을 구하라. 얘는 xy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라고요? 1인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이거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뭐 x분의 y 더하기 y분의 뭐? x. 그럼 xy분의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뭐 얘는 1이니까 여기서 간 xy의 역수값이 되겠지. 네. 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의 제곱이라는 거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거 이제 뭐 떼주면은 풀 막값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될 수가 있다. 뭐 별거 없죠? 네.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요? 1사분면. 1사분면이라는 거는 x, y가 둘 다 뭐라는 얘기니?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x, y 값이 2분의 1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알다시피 x 더하기 y X.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또는 그냥 x분이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지. 네.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인 거 알잖아. 네. 그럼 여기서 누구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 x 더하기 y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냥 이쪽 문제들이 얘들아 그냥 결론 내리면 고등학교 1학년 곱셈공식의 변형공식 그 이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각이 주어지면 x는 이제 음수고 y는 뭐가 되는 거니? 양수.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지 이것만. 그쵸? 각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x, y 값을 뭐 할 수가 있고 다 가질 수가 있고 각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x, y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x 빼기 y라든지 y 마이너스 x의 부호가 뭐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정확히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와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의 두근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 두근을 그냥 우리는 뭘로 보면 돼? xy로 보면 돼 그냥. 알겠지? 그러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xy 값이 3분의 a가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런 거 내가 아니까 이미 나는 누구 아는 거 똑같아? a 아는 거가 똑같다고. 알아듣고 있니? 네. 변형공식 쓰면 xy가 구할 수가 있고 그럼 a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진짜 간단한 고1 수준의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발전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얘도 뭐 이걸 근으로 한다. 여러분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뭐 알파 베타가 근이었는데 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근으로 하나 그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재미있는 삼각함수 그래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